오늘 수능이니까 열심히 해보죠, 여러분. 네, 관련성 하나도 없죠. 자, 여기 채권에 대손할게요. 오늘 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거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 그래서 오늘 거는 좀 집중 좀 꼭. 여기 할게요. 혹시라도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대손.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이 뭐냐면 대손이 우리가 미래 대손 있잖아요. 이 대자가 우리가 그 대여금 할 때 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대여해 줬다라는 건 채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채권. 여기서 대자를 해석하면 그리고 손자는 여러분들 손실할 때 손자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내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채권에서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손실. 회수하면 손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띄어 먹혔으면 우리가 그게 대손이라고 회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일단 용어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그럼 여러분 대손이 발생하면 비용 잡아야죠. 당연히 손실 봤으니까 잘 보셔야 돼. 좀 이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좀 고비를 좀 겪어요. 일단 이제 회계. 자, 해보자.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2022년 12월 1일 제품을 1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즉 외상으로 판 거죠, 여러분들. 그럼 차변에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고요. 우리가 제품을 인도했으니까 수익 발생했죠, 여러분들. 했죠? 수익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 증가란 뜻이었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적고요. 그렇죠? 근데 제품이 얼마짜리를 100만 원에 판지 모르니까 제품을 없애진 못해요. 만약에 제품 8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장부상에 제품 80만 원 기록돼 있으니까 80만 원으로 날리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배려한답시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안 내고 그냥 얼마에 팔았다만 낸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품이 안 까진 거예요. 제품 80만 원짜리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있죠. 12월 31일에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해봤대요. 접해봤더니 대표자가 뒤졌대. 죽었어요. 대표자가 죽어가지고요.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은 띄어 먹힌 게 대손이거든요. 지금은 띄어 먹힌 거예요. 띄어 먹힐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이죠, 예상. 그래서 이게 대손의 예상이라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대손의 예상이잖아요. 자, 예상인데요. 여러분들 회계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잘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댐 있잖아요. 댐에 여러분들 물 채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물탱크나 이런 거에 물을 채워두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가뭄 같은 거 있어서 가뭄이나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나중에 쓰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회계는 뭐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회계는 되게 중요한 게 미래에 발생할 거죠. 올해 연도만 입장에서 예상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상되는 게 있다면 회계는 어떻게 하냐면 미리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을 잡아요. 실제로 못 받게 예상이 못 받게 되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비용 잡아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왜냐면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위험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사례 3번 요거 사례 3번 이거 무시하시고 자 2023년 1월 13일에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을 받지 못했대요. 그럼 실제로 띄어먹힌 거잖아요. 그럼 13만 원이요.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를 왼쪽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띄어 먹혔죠,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불러요. 사례 3번은 이걸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불러요. 여기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보실게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여러분, 대손이 확정되면 채권 빼내야죠. 맞죠? 채권은 못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도 감사하는 거지만. 맞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3만 원 잡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지금 그냥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은 무시하시고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계정 과목은 뒤에서 별도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비용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죠? 상식적으로 못 받았을 때 비용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이거 인정하지 않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거는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 떼어 먹힌 건 이 외상 매출금 10만 원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떼어 먹힌 거. 맞죠? 떼세요? 이 외상 매출금 10만 원 중에 13만 원 못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떼시겠나요? 어렵나? 이 100만 원 중에 여기서 13만 원 못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제품 매출 수익이 언제 잡혔냐면 2022년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혔죠. 그죠? 그럼 회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관련된 비용은 언제 잡혀요? 수익이 장부에 기록되었을 때 비용은 장부에 기록되는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맞죠? 근데 수익은 지금 2022년도인데요. 보시면 왼쪽 건 여기 2023년도에 관련된 비용을 2023년도에 인식한 거예요. 그럼 회계 입장에서는 야, 수익은 이 채권과 관련된 수익은 2022년도인데 2023년도에 못 받았다고 그때 비용으로 떨어버리면 비용하고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럼 회계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수익이 장부에 적힐 때 적혀야 된다라는 논리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빨리 이 논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계인이면 회계 쪽으로 접하셔야 되지 일상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알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수익이 2022년도에 잡혔으니까 관련된 비용도 2022년도에 미리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못 받았을 때 만약에 못 받은 게 미래에 못 받게 됐을 때 비용으로 원샷으로 떨어버리면 비용 수익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요. 기말에 예상을 하라는 거예요. 기말 여기 예상했죠. 10만 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했죠. 이거를 미리 비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 비용 대응이 되니까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예상이 됐는데 미리 비용 잡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회계에서는 우리가 올해 연도 있죠. 올해 연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 다시 한번 올해 연도 말에 예상되는 금액이죠. 예상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비용하면 안 돼. 일상생활에서는. 회계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걸 올해 연도 말에 미리 비용으로 해야 수익 비용 대응이 된다는 논리예요.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우리가 설정한다라고 불러요. 알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장부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 그 어저께 어저께는 아니고 그저께 감가상각누계 했었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게 BS 재무상태표였죠? 2022년 12월 31일에 이렇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공하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실제로 못 받게 된 건 아니잖아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됐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실제로 총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있고요.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90만 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계정 과목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10만 원의 채권이 총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1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기말 현재 90만 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주한테 제공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총 채권 그리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제가 그래서 이미 갖고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거 어디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쓰면 이용자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알려준다면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회사가 기말에 매출 채권이 3억 정도 있는 거예요. 3억 6천만 원이네, 대략. 3억 7천? 3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올해 연도 말에 6,600만 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이거 채권을 우리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여기 대손충당금이라고 적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충당이 뭐냐면 우리가 충당이다라는 건 채워두는 걸 충당한다라고 불러요. 맞죠? 우리 어디에 충당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 충당하다. 우리가 채워두는 걸 충당한다라고 불러요. 근데 미리 채워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미리 채워주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뭄이 들면 여러분들 가뭄이 들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 없다면 그냥 메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댐에 다 물 채워놓죠. 물탱크에도 물 채워두고 미리 채워주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미리 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본래 위치는 어딜까요? 본래 위치. 왜냐면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에는 플러스 분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채권,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죠. 그럼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 대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그죠? 여러분들 이래서 회계 그지 같아 정말로. 이거 설명할 때도 좀 힘들어 우리도 막. 알았죠? 그래서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채워두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잡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을 까는 놈이죠. 여기 채권을 까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채권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을 달고 다니면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빨리 이 논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계 입문하셨으면 회계 논리 받아들이셔야죠. 자꾸 일상생활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야 관련 비용이 잡히잖아, 여기. 관련 비용이 여기 어디 있어? 아이고.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여기 수익하고 비용이 전부 다 언제 잡혀? 2022년도에 대응이 되는 거죠. 논리 참 그지 같은 논리예요, 정말.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럼 실제로 이제 1월 13일 날 13만 원 못 받게 됐죠? 맞죠?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을 13만 원 까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13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것만큼은 비용이냐? 비용 아니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얘랑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이거 회계 2급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얘랑 또 연관되는 거 새로운 걸 회계 2급 배우셨던 분들도 얘랑 연관되는 것도 뒤에서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 12월 30일이 있죠. 이 10만 원은 못 받아서 비용한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리 비용한 거예요. 그렇죠. 예상됐는데 미리 비용한 거죠. 근데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두 번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비용한 게 1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이 13만 원 중에서 미리 비용 잡은 건 또 비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채워둔 거 있죠? 맞죠? 홍수에 대비해서 미리 채워둔 게 있어. 그럼 홍수가 난 거예요. 맞죠? 났으면 여기 채워둔 것을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깐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확정된 거죠. 대손이 확정되면 기존에 미리 채워뒀던 대손충당금을 먼저 까고 이제 방류시키면 되는 물을 보내면 되는 거 가뭄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자르죠. 3만 원 모자르죠. 3만 원은 뭐예요? 미리 비용한 게 없어요. 미리 비용하고 10만 원만이에요. 맞죠? 그럼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된 나머지 3만 원 있죠? 그거는 이제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도 13만 원 비용, 오른쪽도 합치면 13만 원 비용이죠? 둘 다 비용은 13만 원인데 회계 입장에서 오른쪽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도 되고. 되셨나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계하실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회계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상만 되면 미리 비용해버려요. 왜냐면 위험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최근에 어디였지? 그 전기차 배터리 납품 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사고 일어났을 때 미리 비용했어요, 회사들이 미리. 우리 회사가 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소송이 났었을 때 비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위험이 딱 즉각 발생하면 미리미리 비용 처리해버려요. 아주 빨리 이 논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넘어갈게요. 이 점 설명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세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씩.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는 자, 보시면 하나씩 할 건데, 자, 보시면 이거 회계에서 쓰지 않으니까 총익법은 무시하시는 거예요. 보충법. 자, 보시죠. 자, 보실게요. 이거 중요해요. 자, 기말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손의 예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만 원 있죠?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은지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10만 원에 대해서 1%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1기로 따지면, 이게 1기로 따지면 우리가 12월 31일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은 지금 10만 원 있죠? 총 10만 원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00원은 10%니까, 1%니까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요거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겠죠. 그래서 99,000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기말에. 되셨어요? 재무상태표 표시를 하자면. 네,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기말마다 미리 비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올해 연도에, 채권이 올해 연도에 있다라는 건 수익이 무조건 올해 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이 아니라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차변에 계정과 올 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가 논리가 되게 헷갈리는데 계정광업까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외우시려고 하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차변에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알죠?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미리 비용.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고, 우리 분기에는 플러스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가 대변이 되겠죠.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요. 달고 계셔야 되고 다시 하면 돼요. 자, 2기 중에 대안이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8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10만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됐는데 미리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가뭄에 대비해서 여러분 1,000원의 물을 채워 놓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실제로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800원을 못 받았대요. 실제로 가뭄이 여러분들 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 1,000원 쌓아둔 물 중에 800원만큼 물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한 게 1,000원 있죠? 맞죠? 미리 비용한 게 1,000원 있는데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채워둔 물에서 이제 가뭄이 실제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00원 미리 채워둔 물을 흘러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차변으로 빼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실제로 못 받게 되든 회수를 하든 채권은 감소해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800원 이렇게 처리. 왼쪽 보지 마세요. 절대 왼쪽 치면 안 돼요. 왼쪽은 나중에 어디서 배우시죠? 세무 1급 때 배우시게 될 거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아직 채워둔 물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가뭄에 대비해가 채워둔 물 200원은 남아 있죠. 1000원 미리 채워놨는데 실제 가뭄 나가지고 800원의 물을 흘려 보냈잖아요. 그럼 200원에 아직 물통에 물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제 또 2기 말이 됐어요. 2기 말. 또 대손 예상하네. 무조건 기말마다 예상해야 돼. 무조건.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 때문에. 아셨죠? 자, 볼게요. 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매출금 5만 원이 있대요. 왜냐면 외상매출금 워낙 많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2기 말에 채권이 5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채권이 있었다라는 거 올해 연도에 수익이 또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미리 비용하자라는 거예요. 기말에. 그렇죠? 자, 3%인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가뭄으로 대비하면 우리가 1,500원만큼의 물을 채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가뭄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1,500원만큼 우리가 물을 채워놔야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미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미 사전에 물통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200원 우리가 1,000원 가뭄을 예상해서 미리 물 채워놨죠. 근데 이때 실제로 가뭄 발생해가지고 다시 800원 물 풀려 보냈잖아요. 그럼 지금 물통에 200원 있죠? 맞죠? 근데 다시 우리가 가뭄이 예상돼가지고 1,500원을 미리 채워둘 거예요. 항상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500원의 물을 채워야 돼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연도 말에 물통에 여러 물이 1,500원만큼 있어야 돼요. 되세요? 근데 이미 물통에 200원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채워두면 돼요? 그죠? 맞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대손충당금, 대충이라고 할게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1,500원이 돼야 돼요. 즉 내가 미래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1,500원 채워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미 물통에 200은 있잖아요. 물통에 물 200은 있죠? 그럼 올해 연도 말에 추가로 얼마만 더 채워두면 돼요? 1,300원.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은 200원에서 1,300원만 올해 더 채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00원이 여러분들 물통에 물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차변에 비용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게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 빨리 이제 이런 개념으로 미리 물통에 물 채워놓고 가뭄에 대비해서 물 채워놓고 가뭄 발생했을 때 흘려보내고 물통에 채워둔 거. 또 기말에 또 예상해가지고 그 물통에 있어야 될 금액만큼 또 미리 올해 연도 말에 그 모자란 양만큼 채워두고 이렇게. 아셨죠? 처음에는 힘든데 몇 번 하시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요. 자, 다 이런 논리에 이런 다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연습해보자. 대소는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에 덜